안녕하십니까. 웹 2.0에 대해서 현재 같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웹 2.0의 이용 시기는 말씀드렸습니다만 1999년부터 현재 2004년까지 웹 1.0의 시대였다면 웹 2.0의 이용 시기는 2004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이루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웹 2.0의 이용 시기가 이제 2004년부터 현재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읽고 쓰기가 가능해졌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웹 1.0에서는 한 방향, 원웨이로 소통만 가능했다면, 웹 2.0에서는 양방향 소통이 가능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2004년 전후로 이제 우리가 그 주커버거의 그 페이스북, 그다음에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과 같은 그 SNS 서비스가 생기면서 우리는 그 밑에 이제 그 좋아요라고 하는 엄지 손가락 같은 그 캐릭터를 누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댓글도 달 수 있게 되었죠. 그렇게 우리는 그 온라인 공간을 통해서 한층 가까워지고 또 보다 넓은 세상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웹 2.0의 기본적인 상호작용은 참여와 또 개방과 공유, 협업이 가능해졌습니다. 그 웹 2.0에서는요, CSS, 그 다음에 AJX, 여러분들이 좀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이 비즈니스 경영과다 보니까 깊이 기술적인 거는 알 수는 없으나 그냥 대략적으로 어떤 기술이구나라는 정도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CSS와 그 다음에 AJX, 아작스나 우리가 이제 말씀드렸던 XHTML, 그 다음에 RSS,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태깅이라든지 등의 기법을 활용해서 웹사이트를 만드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롬이라든지 그 다음에 파이어폭스와 같은 확장 브라우저에서도 이용할 수가 있게 되었고요. 여러분들, 제가 이것을 쓰지 않고 자료를 내지 않는 것은 물론 이렇게 말로서 한번 듣고 듣는 것이 편하기 때문에 자료 제공을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자료를 내지 않았으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처럼 그 웹 2.0에서는 웹의 범위가 넓어지게 되면서 데이터라는 자원도 쌓을 수가 있게 됐죠. 전에는 이제 데이터보다는 한편으로 보고 사라지는, 없어지는 그런 것들이었죠. 그래서 유저의 그 웹 사용 형태를 기록하고 추적할 수 있음에 따라서 데이터를 활용한 마케팅 기법도 이제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가 이제 있었는데요. 그 유저의 웹 사용 형태를 기록하고 추적할 수 있음에 따라서 데이터를 활용한 그 마케팅 기법도 이제 생겨났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가 뭐냐면 바로 정보가 중앙화되지 않다는 점이죠. 중앙화되어 있지 않다는 점인데, 여기서 이제 중앙화라는 거는 웹상의 데이터를
특정 중앙 서버에 저장해서 처리하거나 또는 특정 기업, 기관이 사용자의 데이터를 독점하게 되는 것인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중앙화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웹상의 데이터를 특정 중앙 서버에서 저장해서 처리한다거나 또는 특정 기업이나 이제 기관이 사용자의 데이터를 그래서 이제 그 데이터를 특정 중앙 서버에서 저장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특정 기업 기관이 사용자의 데이터를 독점하게 되는 것이죠. 잠깐만요. 그래서 특정 기관이나 기관이 사용자의 데이터를 독점하다 보니 어떤 웹이 처음 개발되었을 당시의 기본 개념을 우리가 왜 그렇게 되어 있나, 왜 독점으로 중앙화를 시키게 되어 있나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개념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다 좋은데 우리가 그 2.0이라고 하는 것은 아는데 정보의 중앙화가 흠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흠이죠? 중앙 서버에 데이터를 어떻게 해요? 저장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다고요? 특정 기관이나 기업에서 사용자, 우리들의 그 데이터를 독점하게 되는 그런 이제 그 흠이 생긴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CSS, AJAX, HTML, RSS 태깅 등의 기법을 활용해서 웹사이트를 만드는 것이 이제 가능해지게 됐는데, 과연 그렇다면 그 웹이 처음 개발되었을 당시에 기본 개념을 다시 한번 우리가 떠올려 볼 수가 있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웹의 자원은 언제 어디서 접근이 가능한가? 자, 아까 말씀드렸던 중앙 서버에서 이것을 놓다 보니까 기관이나 특정 기업에서 사용자의 모든 정보를 관리하거나 소유할 수가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그 정보의 중앙화라면 개인이 만든 콘텐츠라고 해도 플랫폼에 업로드되는 즉시에 플랫폼 중앙 서버에 저장이 되고 그렇겠죠, 그죠? 그 다음에 플랫폼 내부 정책의 통제를 받으면서 또 세 번째로 기업과 수익을 배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심각한 불공정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요, 또한 거대한 양의 정보, 데이터를 특정 기업이 악의적이거나 상업적인 목적으로 정보를 분석하고 이용할 수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우리들의 소비자, 사용자들의 정보를 가지고 어떤 그 특정 기업이나 어떤 영업을 하기 위한 곳에 저희 정보를 팔을 수도 있고 유출시켰을 때 우리 사용자들은 원치 않는 곳으로부터 여러 가지 그 홍보라든지 어떤 그 원치 않는 것들을 우리가 강제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대한 양의 정보 데이터를 특정 기업이 악의적이거나 또 나쁘게 우리 정보를 사용하거나 또는 상업적인 목적으로 정보를 분석하고 이용할 수 있다는 그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예전에 그 개인적인 어떤 특정 기업에서 서버 관리를 잘못해서 그 개인정보, 즉 우리의 사용자들의 정보, 개인정보가 유출돼서 많은 어떤 개인들은 원치 않는 곳으로부터 어떤 광고 메시지를 받는다든지 여러 가지 그 원치 않는 것을 당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해킹 사고들 역시 이러한 문제점에서 비롯되어서 사회적인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바탕으로 사람들은 이제 소망하게 되는데, 기업과 플랫폼이 독점하고 있는 데이터를 진짜 소유자인 사용자에게 돌려주는 구조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야흐로 이제 우리가 웹 3.0의 등장이 예고되기 시작한 것은 2.0에서 할 수 없었던 그 특정 기업이나 특정 기관에서 중앙 서버, 아까 말씀드렸던 중앙 서버에서 그 모든 데이터를 관리하다 보니 거기에서 나오는 악의적이나 또는 어떤 실수에 의한 것이라든지 또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해킹에 대해 어떤 그 정보를 프로텍트, 그러니까 방어하지 못하고 악의적으로 누설시키는 것도 있지만 본의 아니게 누설되었을 때 이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이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웹 3.0의 시기가 도래해서 현재 3.0에 대해서는 별도 말씀을 또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현재의 2.0 우리가 3.0에 살고 있지만 개인 보호 차원으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변화가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또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결국은 탈중앙화가 실현되는 웹 3.0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죠. 그 웹 3.0, 탈중앙화라는 건 뭐예요? 특정 기업에서 또는 특정 기관에서 중앙 서버를 통해서 서버의 방대한 양 때문에 그런 쪽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그 기관이나 특정 기업에서 이것을 관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좀 흠이었었는데, 현재는 그 탈중앙화가 실현되는 웹 3.0 시대에 우리가 이제 와 있는 거죠. 웹 3.0은 웹 2.0 다음으로 맞이하게 될 미래의 웹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미 많은 기업이 웹 3.0에 대한 개발과 투자에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웹 3.0의 기본적인 개념은 읽기, 물론 쓰기, 그 소유로 정리할 수 있고요. 웹 3.0은 웹 2.0의 문제점으로 대두되었던 정보의 중앙화, 중앙 서버에 모든 자료를 집어넣는 중앙화를 보완해 나가는데 그 초점을 맞춰가는 것이 웹 3.0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는 이제 그 블록체인 기술의 핵심인 분산 원장 방식으로 설계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인데, 이건 그냥 가볍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블록체인에 대한 어떤 그 분산 원장 방식인데, 이 분산 원장 방식이라는 거는 거대한 양의 그 정보, 데이터를 사용자의 컴퓨터 자원을 이용해서 분산시키는 방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 웹 기술의 문제점에 있어서 개인정보 노출이라든지
데이터 손실, 해킹 등의 위험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NFT라고 하는 그 NFT도 웹 3.0의 주요 기술로 꼽힌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데, NFT도 나중에 다시 한번 제가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가볍게 NFT도 웹 3.0 주요 기술로 꼽힌다라고 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이는 이제 개인 디지털 자산 소유권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3.0 기반의 것들이 이제 움직이고 있는데요. 자, 요거 조금 이제 중간에 좀 뛰어넘어서요. 제가 너무 웹 3.0에 대해서 깊이 들어왔는데, 우리는 지금 현재 웹 2.0의 어떤 발전사나 어떤 웹의 진화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요 웹 3.0은 중간에 조금 말씀드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웹의 진화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웹의 미래는 어떤가요? 웹 2.0의 출현은 웹 2.0 이후에 웹의 기능성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그 다음에 웹의 형태와 응용 방식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미래에도 발전하고 진화한다. 뭘로요? 3.0으로 진화한다. 그 미래 웹, 즉 웹 2.0 이후의 웹을 웹 3.0 또는 웹 2.0 플러스 등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래 웹이 가질 수 있는 특성에 대해서는 예견이나 추측이 가능한데요. 현재 우리가 2.0에서 발전해 나가는 것이 웹 3.0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웹 3.0에 대한 그 방대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견이나 추측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웹 2.0 플러스 또는 아까 뭐라 그랬죠? 웹 3.0이라고 그랬죠? 여기 웹 3.0 또는 웹 플러스, 웹 2.0 플러스 또는 미래 웹이 가지는 모습에 관한 여러 다양한 의견들이 아직은 정돈되지가 않은 상황이죠. 왜냐하면 웹 2.0에 비해서 이렇게 나갈 것이다라고 추측하고 예언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주 무궁한 내용의 것들이 실현 가능하기 때문에 무엇이 어떻다라고 정의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웹 3.0의 기반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우리 4차 산업, 5차 산업의 모든 것을 망라하는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현재는 예견이나 어떤 추측만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정돈되지가 않은 상황인데요. 왜 그러냐면 새로운 형태가 여전히 제한이 되어 있고, 그 웹의 지능화를 의미하는 시멘틱 웹이라고 과 개인화의 조합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인공지능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인지, 이러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의문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앱 2.0의 모바일화, 그 다음에 3D 유저 인터페이스, 명확한 비즈니스 모델을 갖춘 앱스토어 모델, 웹 2.0 특징인 일반 대중의 참여보다는 전문가의 권위가 회귀하는 이러한 내용들이 정돈되지 않는 상황 중에 대한 이유들인데요. 자, 여튼 웹 3.0에 대해서는 조금 더 들어가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기술의 기대주와 그 다음에 웹 2.0의 우리가 이제 진화를 봤다면 출현 배경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웹 2.0의 출현 배경은 가트너의 기술 기대 주기라는 모형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뭐 가볍게 보시길 바랍니다. 뭐 특별히
이러한 형태의 주기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이 세상에 등장하고 성장하고 정착하는 과정을 이렇게 설명해 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각 개인에 대한 기술에 대해서 굳이 깊이 들어가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서 그냥 이러한 모형들이다. 어떤 것들이 성장하고 정착하는 모습들이 이러한 모형들이다.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처음 등장한 새로운 기술은 기술 생애 주기라고 있습니다. 테크놀로지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그러는데 기술 생애 주기 단계와 가시성에 따라서 5단계의 성숙도 과정을 진행한다. 이 성숙도 과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술이 이제 시작되고요. 새로운 등장한 기술이 사용자로부터 잠재력을 인정받는 단계. 그래서 이게 기술이 기술 기대 주기라고 하는 것이 5단계의 성숙도를 나타내는데 그 중에서 기술 시발, 과장된 기대의 정점. 이건 뭐냐면 기술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급격히 상승해서 피크에 도달하는 단계. 그 다음에 이제 거품 붕괴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이 2가지와 같은 기술들이 알려지고 외부로 이런 기술이 알려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여기에 똑같은 그 루트를 행하려고 하나 여기에는 반드시 거품 붕괴가 일어납니다. 기술에 대한 기대 수준이 급격히 하락해서 최저 수준에 도달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1999년도에 어떤 거요? 웹 기반 www.com이라는 거죠. 닷컴 사업의 거품 붕괴가 오듯이 여기도 이런 성숙도 단계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엔 잠재력이 실현되죠. 실제적으로 기술에 와닿았던 실제 참여자들, 그런 그 사람들이 개발한 기술에 대한 잠재력이 이제 실현이 되는 거죠. 초기에는 아주 빈약하죠. 그래서 저게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초기 기술을 이제 여기서부터 잠재력으로 실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산 안정기로 들어서 기술과 구현된 제품이 실제적으로 우리 소비자, 사용자들에게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단계로 나타나는 것이 가트너의 기술 기대주라는 모형으로서 이런 피크 방식으로 이루어져 나간다. 이것이 5단계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출현 배경 2번째에서 기술 기대 주기를 통한 웹의 발전 과정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인터넷 웹의 상업적 활용이 시작된 1990년대 중반 시점, 즉 초기에 웹 1.0에 대해서 관심과 닷컴 기업에 대한 투자가 증폭하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이러한 관심 투자는 1990년대 말 최고점에 이르고 1999년도에 거품 붕괴가 일어나서 2000년대 초반 닷컴 기업 붕괴는 웹 1.0에 대한 기대가 최저점으로 추락하게 되죠. 아까 우리가 배웠던. 그래서 웹 1.0의 실망감 속에서도 웹 기술이 발전이 지속되고 새로운 온라인 기업의 출현과 성공 사례 등으로 인터넷에 대한 기대가 서서히 증가하게 되죠. 이 단계가 웹 2.0의 출현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나와서 열심히 그 기술에 대한 라이프 사이클과 이런 것들을 하다가 중간에 실질적으로 그 기술이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것에 런칭이 되려고 할 때 그 거품, 그것이 이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이죠. 외곽적으로 나타난 기술과 실제적으로 내실을 다
다져서 기술의 그 업로드가 된 것에 대해서는 아주 극한 차이가 나타나게 돼서 그때부터 이제 거품 붕괴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그 웹 2.0의 기술, 사회적 인프라 및 혁신적 비즈니스 모델은 이렇게 됩니다. 디지털 기기 대중화를 시켰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웹 기술을 개발하게 됐고, 유무선 초고속 통신망을 확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혁신적 비즈니스 모델에서는 콘텐츠 소비 욕구를 자극하고 사용자 간 공유를 일으키는, 그래서 사회적 반향을 일으킨 웹 2.5 비즈니스 모델의 성공 사례는 이렇게 트위터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구글, 어스 이런 것들, 지메일 같은 것들이 이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웹 2.0의 새로운 그 트렌드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